이번 실습 비디오에서는요, 이 실습 비디오 자체는 통계 내용이 하나도 없지만, 앞으로 나갈 진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테크닉입니다. 자, 여기 뭐 비디오에서 할 거는 뭐냐면요, 어, 리얼 밸리드 펑션, 즉, 치역이 리얼인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컴퓨터로 구하는 문제에서 컴퓨터로 우리가 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리얼 밸리드 펑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풋이 D차원이고 그다음에 아웃풋이 리얼인 펑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펑션은 보통 개형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풋 R 디멘전, D 디멘저널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그냥 아래 평면으로 대충 치고 그다음에 치역 리얼을 이렇게 높이축으로 쓰자면은 이런 펑션은 보통 이런 식으로 어, 얘 되게 예쁘게 생긴 펑션이면은 뭐 빗살무늬 토기 모양 아니면은 뭐 아무튼 어떤 공명 같은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최소값이라고 하면은 최소화 원이라고 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최소화 원이겠네요. 어떤 인풋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점에 갈지 지금 이게 궁금한 겁니다. 어디 뭐 이 함수의 최소원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사칙연산이나 아니면 익스포넨셜 사인, 로그 같은 우리가 아는 표현들을 이용해서 여기 최소화원을 묘사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보통은 컴퓨터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뉴턴 방법과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각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제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이제 일단은 D가 1인 경우, 인풋이 1차원이고 아웃풋도 1차원인 경우에 이제 뉴턴 방법으로 최소값 찾아가는 거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D가 조금 다차원인 경우, D가 2인 경우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뉴턴 방법과 경사각법으로 찾아가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어, 시간 관계상 리얼 밸류드 펑션에서의 경사각법은 제가 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비디오를 보시고 나면은 뭐 금방 비슷하게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니 갑자기 확률과 통계 시간에 왜 함수의 최소값을 찾고 앉아 있느냐? 일단은 통계에서도 물론 통계 바깥에서도 매우 함수의 최소값을 컴퓨터로 찾아가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한테 중요한 맥락은 자 우리가 다음 진도에서 나갈 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죠. MLE죠. MLE가 어떻게 정의됩니까? 뭐 아그맥스, L 세타. 그래서 L은 보통 로그 라이클리후드죠. 로그 라이클리후드에서 어떤 세타를 집어넣어야 최대값이 되느냐를 찾는 건데 마이너스만 붙이면은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되죠. 그 수학의 어떤 그냥 전통적으로 어차피 최대값 찾는 거랑 최소값 찾는 거는 동치니까 보통 최소값 찾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알고리즘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MLE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예제는 이 최대화 원이 클로즈드 폼으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은 그것들이 주로 나와 있지만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클로즈드 폼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이제 컴퓨터한테 MLE를 구하라고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이제 백문이프를 읽은 뉴턴스 메소드부터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의 차이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공간상에서 존재하는 이 다변수 함수를 한 점 한 점에서 2차식으로 분사할 거냐, 1차식으로 분사할 거냐, 이 차입니다. 그러면은 뉴턴스 메소드가 1차식 분사, 2차식으로 분사하는 거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1차식으로 분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뉴턴스 메소드를 인풋이 1 변량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를 x 빼기 로그 x,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함수 개형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기억나시죠? 자, 일단 정의역은 0보다 큰 것만 들어갈 수 있겠고요. x가 0으로 가면은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테니까 요로에다가
다음에 이제 x가 점점점 커지면은 얘는 점점 0으로 가고 x는 증가하니까 이 y는 x를 점근선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fx를 한번 미분해가지고 요거의 해를 구하면 x가 1인 지점에서 최소값이 된다는 건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아실 수 있는데 일단은 교육적인 목적에서 이 함수를 컴퓨터로 최소값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의 전제는 아, 전제 f의 2', 이계도 함수 혹은 의시안가 언제나 파지티브이다. 즉 f가 아래로 블록이다를 전제를 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번지로 집어넣냐면은 F가 아래로 블록이어야만 이 두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구현했을 때 우리가 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보장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이론적인 건 충분히 좋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소값 몰라.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어. 임의의 값, 여기를 3이라고 하죠. 여기서 화면 잘 보십시오. x는 3을 기준으로 여기서 2차 테일러 전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건 뭐겠어요? f3 더하기 f 프라임 3 곱하기 x 빼기 3 더하기 f2 프라임 3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이겠죠? 물론 2분의 f2 프라임 3입니다. 그러면 요게 요 식이 같고 그다음에 요 식 자체는 2차 식이기 때문에 요 제가 지금 그리는 요 2차 근사식의 최소값은 여러분 2차 식의 최소값 쉽게 구하실 수 있죠?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요 함수를 최소화시키면 되거든요. 요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문제. 예를 들어 fa 더하기 f 프라임 a 곱하기 x 빼기 a 더하기 f2 프라임 a 나누기 2 곱하기 x 빼기 a의 제곱은 이거 최소화원을 그냥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은 최소한이 뭐가 나오냐면요. a 마이너스 f2 프라임 a 분의 f 프라임 a 나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3에서 시작했는데 3 마이너스 f2 프라임 3분의 f 프라임 3을 계산하면은 3보다 조금 왼쪽으로 최소값에 가깝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봐요. 우리가 1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은 그럼 뭘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 요 점에서 다시 한번 2차 근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요 점을 3 빼기 f3분의 f 저기 3 하면은 이건 이게 뭐야? 이게 t라고 하죠. t에서 또 2차식을 근사해요. 그러면은 여기 t 빼기 f2 프라임 t분의 ft로 또 와요. 그럼 조금 더 1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점에서 또 2차식으로 근사를 해요.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면은 1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요? 이 로직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초기 값을 3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제가 2 프라임, 1 프라임과 2 프라임은 제가 이미 다 펑션으로 정의를 해놨고 f도 다 펑션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fx 빼기 로그 x는 1궤도 미분의 1 빼기 x분의 1이고 2궤도 미분의 1 빼기 1 나누기 x 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그 녀석을 fx, dfx, ddfx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포인트를 3으로 해놨으면은 두 번째 포인트를 뭐로 해요? 3 빼기 t0 빼기 t
DFT 나누기 DDFT. 아이고, F를 여기다 해놨어야 돼. 자, T0는 3이고, T1 어떻게, 뭐 나와요? 뭐야? 어디선가 뭔가 에러가 난 것 같죠? 자, 아마 DF라는 게, 요 R 내부에서 다른 객체랑 충돌이 되는 겁니다. F, 다음에 대문자 DF, 대문자 DDF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T0 3으로 두고, 다음에 T0, 다음에 T0. 계산이 잘 되고요. T1이 뭐 나왔어요? 아이고, 마이너스 3이 되네요. 너무 많이 갔나요? 잠깐만. 오케이. 자, T1 마이너스 3. 아이고, 요거 너무 많이 갔네. 잠깐만. 이게 뉴튼스 메소드가 뭐야? 뻑이 날 수 있는 경우인데 제가 뻑이 날 수 있는 경우를 보여드렸네요. 지금 근사는 2차 근사가 너무 이렇게 팍 돼가지고 우리가 마이너스 3에서 여기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곳까지 왔어요. 잠깐만. 쏘리. 이 정도로 합시다. T1. 안 돼. 잠깐만. 1.5. 이 알고리즘이 이 초기값을 좀 잘 잡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뭐 초기값을 어떻게 잡느냐 그런 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은 초기값을 잘 잡았다는 가정하에 T1은 0.75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T2는 또 T2에서 T1에서 F2 프라임 T1분의 F 프라임 T1 해봅시다. 그러면은 0.75 갔다가 0.937로 갔다가 자 이렇게 돼요. T랑 T2 빼기 T2 T2 자 지금 T1 T0 T1 T2 T3에서 계속 2차 테일러 근사를 해서 그 근사된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T3 어떻게 돼요? 0.1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죠? 자, T3에서 다시 한번 아이고, 테일러 정제를 해서 최소값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자, 거의 0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요거를 어, 무한히 반복하면은 1에 수렴하지 않을까요? 자, 실제로 알고리즘이 보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자, 아래로 볼록인 함수에 대해서 초기값을 적당히 잘 잡으면 그다음에 이 초기값 조건이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초기값을 잘 잡으면은 이렇게 시퀀스를 만들면은 이 t가 무한 들어가면은 점점 이 솔루션이 1로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true 솔루션이 1인 건 몰라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컴퓨터가 무한히 이 업데이트를 반복하게 되긴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끝내는 게 합리적일까요? 우리가 톨러런스를 정해두고요. 적당히 요 직전 값과 현재 업데이트된 값이 한 10의 6승 차이 미만이 되면은 이 이터레이션을 끝내봅시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터레이션을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컴퓨터가 무한 루프를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 톨러런스 레벨을 넘지 않더라도 3번까지만 돌아가게 합시다. I in 1부터 맥스 이터레이션까지. 자, T0는 1.5로 잡고요. 그다음에 반복문 안에서 커런트는 뭐야? 이 반복문 안에서 한 변수가 T1도 하고 T2도 하고 T3도 하고 T4도 하려면은 변수를 계속 덮어 씌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T 올드는 초기값 1.5로 하고요. 그다음에 T 뉴는
t는 업데이트 값으로 하고 나중에 이 만약에 tnew랑 told의 절대값 차이가 함수의 R에서 절대값은 absolute라는 함수로 쓸 수 있습니다. 0. 우리가 미리 지정한 톨러런스면은 자, 요 브레이크라는 건 for 구문을 빠져나오는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if 구문이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가 계산했던 tnew를 told로 계산하고요. 여기서 tnew는 뭐가 될 거냐면은 told에서 told 값에서 우리가 이 함수를 2차 테일러 근사를 했을 때 실수값 told 빼기 df told 나누기 df told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렇게 컴퓨터한테 시키면은 알아서 그 told랑 tnew가 저기 뭐야 차이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told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반복 구문을 빠져나올 때 우리가 적당히 그냥 메시지로 이런 걸 띄워줍시다. 프린트 한벌시트. 다음에 이때 몇 번 만에 컨벌지 했는지도 한번 띄워봅시다. 다음에 모니터링 목적으로 프린트 tview를 한번 매 스텝마다 해줘봅시다. 한번 돌려볼까요? 뉴튼 스페이스도 돌려보겠습니다. 어때요? 맨 처음에 1.5에서 0.75, 0.937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만에 바로 컨버지를 했습니다. 상당히 컨버지가 빠르죠? 뉴튼스 메소드는 생각보다 빠르게 컨버지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조금 더 기준을 엄격하게 가져가고 싶으면 톨러런스 레벨을 이렇게 빡세게 지정하시면은 아이고 그래도 바로 6번 만에 컨버지한 거를 알 수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인풋이 1차원인 함수에 대해서 뉴튼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찾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을 끝나고 나온 이 마지막 tU가 이제 여기 요 최소원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아이디어가 우리는 지금 input x가 1차원인 경우에 대해서 이 곡선을 2차 테일러 관사를 했었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은 인풋이 1차가 아니라 다차원이라고 해도 어차피 어떤 fx가 생긴 거는 이런 곡면의 형태일 때고요. 물론 인풋이 r이고 아웃풋이 r이라고 하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곡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테일러 전개가 다차원 함수에 대해서도 다 성립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초기값 잡은 다음에 이 한 점에서 다변수 2차 근사를 해요. 자, 다변수 2차 근사를 해요. 자, 그러면은 다변수 2차 근사는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자, 지금 f가 r의 뒷차원에서 r입니다. 여기서 2차 근사는 f 자, 여기 초기값을 t0로 가면은 t0 더하기 f 1차 미분의 일반화가 뭡니까? 그레디언트죠. 자, 그레디언트 f t0 그다음에 x 빼기 t0. 자, 얘 그레디언트는 d by 1 벡터죠. x 빼기 t0도 d by 1이고요. 그래서 둘의 내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 테일러 2차항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자, x 빼기 2차 형식입니다. x 빼기 t0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헤이시안 FT0 요게 지금 D by 1 트랜스포즈한 거고요. 헤이시안이 D by T 그다음에 X 빼기 T0가 또 D by 1이 돼가지고 여기 자 헤이시안에 2 들어갑니다. 잠깐만 조금 아이고 더럽게 얘기했네. 쏘리. 잠깐만. 오케이. 2차 형식에서 중간에 x 빼기 x0, x 빼기 t0 트랜스포즈 x 빼기 t0 그다음에 중간에 들어간 2차 형식이 헤이시안 f t0 나누기 2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t0에서 테일러 2차식으로 근사하고 나서 이 다변수 2차식도 최소값을 똑같이 클로즈드 폼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 조금 아래로 내려오는 점이 어떻게 쓰이냐면요. T0 빼기 자 F2 프라임 T0 분의 F 프라임 T0가 어떻게 일반화가 되냐면요. 헤이시안 F T0의 인버스 그레디언트 F T0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 헤이시안은 D by D 매트릭스고요.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는 D by 1 벡터니까 둘의 곱은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다른 거나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면은 2차 함수에 대해서 똑같이 2차 함수래요.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똑같이 뉴턴스 베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컨버전스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후보가 되실 분은 이변수 함수고요. 인풋이 2차원 벡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을 x1, 두 번째 성분을 x2라고 했을 때 x1 더하기 x2 빼기 로그 x1 빼기 로그 x2입니다. 자, 근데 R에서는 벡터를 바로 하나의 객체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을 자, X를 X1이랑 X2로 두면 2차원으로 길이 2짜리 벡터로 두면은 G라는 펑션을 그냥 X 빼기 로그 X로 하면 잘 생각해보면 요게 자, 잘 생각해보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sum X 빼기 sum 로그 X죠? 네. 요 요 녀석을 구현한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어진 함수의 그레디언트와 헤이시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간단한 손계산을 해보면은 이 G의 그레디언트는 자, x1 빼기 x1분의 1, 죄송합니다. 1 빼기 x1분의 1, 그다음에 1 빼기 x2는 1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구현하는 함수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자, bg는 function of x. 어차피 x의 길이 2짜리 벡터가 들어올 거고 길이 2짜리 벡터를 1에서 빼면 1도 길이가 2가 알아서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구현하는 거는 그냥 요게 된다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함수의 헤이시안은 어떻게 되죠? x1분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0, 0, x2 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를 아래에서 어떻게 코딩을 할지 생각해 보면은 x 제곱을 한 다음에 그 녀석을 1로 나눠요. 그래서 얘는 길이 2짜리 벡터가 되겠죠? 근데 그 녀석의 다이어그를 씌우면은 이게 이 길이 2짜리 벡터를 지가 알아서 이렇게 2x2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로 만들어 줘라 하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리턴을 빼먹었네요. 자, 리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뉴턴스 메소드를 해볼게요. 제가 교육적인 목적에서 T0를 1.5, 1.05로 해보죠. 그러면은 자, T1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T0에서 자, 헤이시안 매트릭스의 T0 그다음에 요 녀석이 인버스는 R에서는 솔브라는 함수로 쓰입니다. 그다음에 얘랑 얘를 어떻게 곱해야 돼요?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그레디언트 T대로 이렇게 곱해야 됩니다. 아이고, 정리를 하고 나서
자, 그러면은 T1을 볼까요? 아이고, T1은 두 번째 접근 이미 1로 수렴했어요. 아이고. 사실 이것도 최소값이 어디니까 1,1이죠? 제가 초기값을 1.05로 잡은 건 너무 치팅했네요. T0를 1.5, 1.2로 해요. 시험해 보시면은 뭐 0.75, 0.96이 되죠? 그래서 똑같이 T2를 T1에서 이렇게 어프로시메이션 하시면, 아이고,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R에서는 행렬 계산을 특히 이럴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non-conformal arguments라는 건 이따가 구글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R에서는 저기 뭐야, 그 행렬 벡터 곱의 쉐이프가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원래 앞에 곱해지는 거에 열 개수랑 뒤에 곱해지는 거에 행의 개수가 같아야 곱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종의 문제가 생긴 거고, 그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에러였을 수도 있어요. T1이 2x1, DGT1이 2x1, 솔브가 어떻게 되니까? 왜 갑자기 스칼라가 됐을까요? 자, T1이 0.7로 0.96이죠? DDG T1 해볼까요? DDG T1 했더니 갑자기 1.77778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 말하자면은 조금 긴데, 예, 자, 이 다이어그라는 함수가 안에가 벡터가 들어오면은 행렬로 만들어주고 안에가 행렬이 들어가면은 벡터를 뱉어요. 근데 지금 x제곱분의 1이 R에서 지금 이런 형태로 앞에도 1,2 이렇게 그 궤도로 길했다는 건 얘가 지금 매트릭스라는 거거든요. 이 매트릭스에서 이 다이어그램만 뽑아오니까 1.7778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지금 맨 처음에 자, DG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T1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2x1 그냥 우리는 2x1 컬럼 벡터나 2x1 매트릭스나 아니면 길이 이짜리 벡터랑 다 같은 건데 R에서는 이 2x1 매트릭스랑 길이 이짜리 벡터가 다르게 취급입니다. 그래서 에지 벡터로 해주고 T2를 하면은 계산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벡터로 하면 똑같이 잘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게 귀찮으면은 귀찮으면 어떻게 해? 귀찮아 해야지 뭐. 자, 요거를 이제 그러면은 반복문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보겠습니다. 똑같이 자 T0를 1.5, 1.2로 하고 그다음에 T월드를 1.2로 하고 아까 보셨던 방법문에서 어디만 업데이트하면 되냐면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자, 2' 나누기가 이제 솔브가 됐고요. 다음에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EG T 월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요 녀석이 아래에서는 2x1 매트릭스가 되고 우리는 우리가 짜놓은 그 구문의 특성상 계속 길이 이짜리 벡터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continue를 벡터로 켜줍시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또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자 이제 틴이랑 t 올 때는 길이 이짜리 벡터예요. 그 둘의 차이를 보는 방법은 어 벡터 간의 거리 유클리드 디스턴스가 제일 한번 생할 만하죠. 유클리드 디스턴스 제곱해가지고 썸 이러면은 유클리드 디스턴스 되죠.
T뉴 벡터랑 T올드 벡터의 그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가 뭐야 이 수준보다 낮으면 이제 수렴한 걸로 치자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정한 이 기준에 대해서 이 기준보다 저거만 컨버지했다고 하고 그때 꺼내줍시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5번 만에 컨버지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뭐 초기 값을 좀 1.7 이런 식으로 좀 더 멀게 잡으시면 자, 조금 더 멀리 있다. 조금 더 많이 간 다음에 컨버지가 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다음에 맨 마지막에 t뉴를 꺼내보시면은 1로 수렴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차식 근사에 기반한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식 근사보다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인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2차식 근사는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컴퓨터한테 디바이디 행렬의 역 디바이디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게 시켜야 돼요. 이게 인풋이 뭐 이 D가 뭐 한 200이나 300 정도까지는 컴퓨터가 무리 없이 계산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D가 몇만, 5만, 10만 정도 되면은 컴퓨터가 10만 바이 10만 매트릭스의 인버스 계산하기 엄청 힘들어 합니다. 매트릭스 인버스가 생각보다 호락호락한 계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때 그 매트릭스 인버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2차 근사가 필요할까? 1차 근사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함수를 보시죠. 자, 이 함수에서 자, 제가 지금까지 인풋을 RD로 하고 아웃풋을 R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2차 함수로 쫙 그렸었는데 어, 자, 이 경사하강법은 등고선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차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자, input RD에 대해서 fx의 등고선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거 등고선 어떻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 1,1의 최소값으로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를 기준으로 함수값이 같은 점들끼리 이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첫 점으로 이렇게 t0를 잡았다고 쳐요. 아까는 뭐 1.5, 1.2였죠? 여러분, 그레디언트 있잖아요. 그레디언트 ft0. 그 녀석이 등고선도에서 직관적인 기하학적 의미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자, 등고선도에서 혹시 이런 의미 가졌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그레디언트 T0의 뜻은, 자, FT0를 지나는 등고선도가 있다고 할 때, 등고선도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이 바깥 방향, 접선이 즉 그레디언트였죠?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였습니까? 해당 점에서, 자, T0에서, X나 T0에서 F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이 그레디언트 FT0였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FT0는 뭐겠습니까? 자, 현재 FT0에서 지금 요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그레디언트 FT0겠고, 그 다음에 이게 직관적으로 뜻하는 거 보겠습니까? X가 T0에서 F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이 되겠죠? F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T0가 1.5나 1.2라고 할 때, 자, 내가 만약에 스텝 사이즈를 그냥 적당히 컨스턴트를 0.5 정도로 했을 때, 자, T1을 T0에서, 자, T0라는 점에서 네거티브 그레디언트가 가장 빨리 내려가는 방향이라면서요. 자, 그레디언트 T0만큼 내가 정한 상수를 곱해서, 아이고,
4라고 치면, 자, T1이 뭐가 돼요? 자, 맨 처음에 1.5, 1.2보다는 조금 더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좀 내려온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내려온 점에서 다시 한번 그레디언트 계산해가지고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로 쭉 가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온 점에서 다시 한번 그레디언트 계산해가지고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뭐 조금 내려오면은 조금 더 함수의 값이 조금 더 낮은 방향으로 내려오겠죠? 점점 함수 값이 조금 더 낮은 방향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함수 값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 그레디언트 디스트 경사하강법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T2는 T0 빼기 알파 곱하기 이지 T1. T2 어때요? 조금 더 1,1 최소값 속으로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죠? 그다음에 T3는 T2 빼기 알파 곱하기 dg T2.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죠? 그러면은 이거를 일반화 해봅시다. 자, 플로런스를 플로런스를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하고 맥스 히트를 100으로 하고 첫 번째 벡터를 소개 벡터를 1.5, 1.2로 한 다음에 자, t 뉴를 얼만큼 곱해질지는 사실 이거는 유저가 미리 정해야 합니다. 곱하면 쓰고요. 그래서 t올드 빼기 알파 곱하기 dg t올드. 그러면은 얘는 벡터, 스칼라, 벡터니까 t뉴는 다시 벡터가 돼서 뭐 이런 연산은 필요하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이 톨러런스 에어프가 잠깐만 컨버졌다고 치고 이때 계속 출력을 시킵시다. 그다음에 자 계속 업데이트된 값을 계속 출력을 시켜봅시다. 여러분들이 좀 숙련자라면 이제 이 TNU를 출력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아직은 교육적인 목적에 출력을 시킬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내려와서 자 TNU 한번 뽑아봐요. 자, 여기 1.0007원 이제 00018이랑 얘 차이가 10의 마이너스 8승보다 작은 곳에서 지금 컨버트를 했다는데 아직은 1,1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조금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 여기 톨러런스를 더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클리드 거리니까 사실 스퀘어루트까지 씌워야 우리가 원하는 그 거리가 되겠죠. 잠깐만 스퀘어루트.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톨러런스 기준을 유클리드 놈의 제곱에서 유클리드 놈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자, 더 많이 내려가가지고 거의 한 27번 정도 돌아갔더니 이제 컨버지가 돼가지고 1,1로 최소값 구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컴퓨터한테 컴퓨터가 이 최소값이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수렴하는 점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 함수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뉴턴스 메소드랑 그레디언트 디스트 메소드를 알아봤는데, 자, 뉴턴 방법은 장점이 뭐였습니까? 그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뉴턴 방법이 경사 방법보다 수렴이 되게 빨랐죠? 수렴이 빠른 게 뉴턴스 방법의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스텝 안 가서 바로 그 1컴마일로 그 타겟으로 수렴하는 게 뉴턴스 메소드의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뉴턴스 메소드의 또 다른 장점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스트 단점이기도 한데 그레디언트 디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 값을 우리가 사전에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좋지 않은 알파 값을 지정했다면은 여기를 만약에 막 3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맨 처음에서 시작했을 때 너무 많이 내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등고선이 이렇게 옆쪽으로 길게 생긴 함수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밑에 점에는 그 골짜기에는 수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저 알파 값이 너무 낮으면 어때요? 0.1처럼 엄청 낮은 값을 취하면요. 컨버지까지 엄청 느립니다. 한번 보실래요? 153분 만에 컨버지 하죠? 알파 값이 작게 하면요. 그다음에 얘를 알파를 뭐 이 정도로 크게 하면 어때요? 막 이렇게 진동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알파 값은 많지도 적지도 않고 이렇게 적당한 값을 취해야 되고 이거는 유저가 그때그때 실험을 하면서 감으로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튼 스미스 대신 그래서 알파 값이 그게 장점이고요. 단점이고요. 대신 그레디언트 디스트의 장점은 뭡니까? 역행렬 계산이 필요가 없는 거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수학과에서 수치 해석 같은 걸 들으시면은 이 뉴턴스 메소드랑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어떤 함수와 어떤 초기값에 대해서 그 컨버전스가 보장이 되는지 이론적으로 또 탐구해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윤상훈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옛날에 인공지능 수학인가 하면 다른 과목 가르치실 때 가르치셨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자 이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계산할 때도 쓸 거니까 이번 비디오 잘 숙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이거를 활용하는 문제를 연습 문제 하나로 내려고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